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감마일 때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죠? 이 세 군데에서 만날 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표현상 방정식 fx는 gx의 실근과 완전히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연히 fx 빼기 gx 이퀄 0의 실근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어차피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똑같은 방정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라고 나오는 거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든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불러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 사고들이 다 나오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배우는 이유가요. 방정식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경우에서 방정식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k 같은 미지수,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퀄 k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얘가 있더라도 이 k라는 미지수 때문에 풀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고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방정식 자체 해결법을 쓰는 것이 아닌 함수의 해결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답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아닌 이제는 뭘로 푼다? 함수로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는 것일 뿐이지 몇몇 개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방정식 자체의 풀이가 중요해지는 때가 오게 돼요. 그게 바로 여기는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바탕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세 개의 근으로 나온 f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경우를 또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P, 여기 있는 Q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F'X가 0이 나오는 때가 P랑 Q일 때죠.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 특징이 FP랑 FQ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FP, FQ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다음, 요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요. 요런 그래프를 가진 경우는 함수식이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린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한 실근과 한 중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실근과 한 중근인 이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P와 Q, P와 Q긴 하죠.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P나 Q 둘 중 하나는 뭐 베타로 나올 거다라는 거는 잘 아시긴 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FP와 FQ의 곱이 0이 된다라는 사실 그 자체죠.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요 경우 3번 경우를 볼 거예요. 요 경우는 의미상 한 실근과 두 허근,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P와 Q, 마찬가지로 P와 Q에 대해서 본다면 이때의 경우 FP 곱하기 FQ가 0보다 커지게 됨으로써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갖는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프 모양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여기 앞에 있는 이런 함수와의 관계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래프 모양만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식의 모양으로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요. 여기처럼 이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세 개의 중근, 그러니까 삼중근을 갖는 경우거든요. 세 개가 중복되는 삼중근을 갖는 경우이고 이때 같은 경우는 F 알파,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F 2 프라임 알파.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도 수투에서는 배우진 않긴 해요. 근데 두 번 미분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 전부 다 0인 경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배우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그래프일 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4차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경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3가지 정도의 경우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서는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경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고요. R이 여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PQR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때 PQR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극대값인 FP와 FR은 음수이고 FQ만 양수인 경우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음 이 경우가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여기서 생략한 겁니다.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는 여기 중근일 때랑 나머지 두 근, 중근일 때랑 나머지 두 근, 중근일 때랑 나머지 두 근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P, Q, R이 나올 거고 P, Q, R이 나올 거고 P, Q, R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특징 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FP 또는 FQ 또는 FR 셋 중 하나는 반드시 0이 된다는 특징이겠죠. 이 셋 중 하나는 0이라는 표현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셋 중 하나는 0. 여기서 이거 또는으로 일단 두긴 할게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셋 중 하나는 0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제가 소개 안 한 것 중에 두 개의 중근을 갖는 경우인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FP랑 FR이 0이겠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경우는 이 경우를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4차 함수 나올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쨌거나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이 형태랑 이 형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압도적으로 이 형태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건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경우가 한 삼중근과 한 실근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 여기 있는 얘가요 세제곱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F'X가 어떤 4K의 X-알파의 제곱 X-P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만 강조하고 이거는 실전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파악하기는 되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을 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에서 항상 어떤 직선에 대해서 항상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답을 주기가 좋기 때문에 이 친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